서울 강서 소방서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40년간 화재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박영호 씨의 은퇴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2세의 그는 젊은 시절부터 위급한 순간마다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됩니다. 불길을 잡던 손으로 이제는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편견과 무관심의 불을 끄는 일말입니다. 은퇴식 단상에 선 박영호 씨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불은 껐지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영웅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건강과 배려로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호입니다. 4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큰 화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집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40년간 불길 속에서도 침착했던 제가 아내의 작은 비명 소리에 이렇게 당황할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집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 문턱의 단차, 어두운 복도. 이런 것들이 나이든 우리에게는 위험 요소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트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용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야간 조명 등을 샀습니다. 아내는 뭘 이런 걸 다라고 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보아온 수많은 사고들이 모두 이런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됐다는 것을요. 손잡이를 설치하면서 문득 옛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김 반장님,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친 이웃 할머니. 모두 조금만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안전장치들을 점검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는 아내의 모습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안심이다라고 말하는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큰 영웅적 행동보다 이런 작은 배려가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아파트 복도를 지날 때마다 다른 집 현관도 살펴봅니다. 신문이나 택배 상자가 복도에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정리해 놓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준비가 평생의 희망을 지킨다고 믿습니다. 소방관 시절 불길을 잡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열리는 건강교실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40년간 불규칙한 근무로 몸이 망가진 것 같아 건강을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혼자 하는 운동은 쉽게 게을러지더라고요. 비 오는 날은 오늘 하루쯤 하며 집에 있고 몸이 조금 아프면 며칠만 쉬자 하며 미루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앞을 지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우리 아파트 경비실 김 아저씨도 보였습니다. 영호 씨, 여기서 뭐 해요? 하며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김 아저씨 소개로 건강교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소방관 생활은 대부분 남성 동료들과만 어울렸는데 여기는 할머니들이 더 많으셨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가 팔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는 어깨 아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좀 결리는데 나이 탓인 줄 알았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 동작부터 천천히 해봐요라며 쉬운 스트레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 할아버지들도 저마다 건강 노하우를 전해주셨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에 좋다는 운동법을, 최 할아버지는 허리 강화에 도움되는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운동에 대한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혼자 할 때는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는데 함께 하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들이 영호 씨 오늘 안 와?
라고 물어봐 주시니 아프거나 바빠도 나가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깨 결림도 많이 좋아졌고 계단을 올라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이웃들과 친해진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과 이제는 산책도 함께 하고 가끔 점심도 함께 먹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할 때 건강은 더 오래 지켜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소방서에서 팀워크가 중요했지만 건강관리에서도 동료들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천천히 하셔도 돼요라며 격려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버스에서 만난 일입니다. 평소와 같이 경로당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는데 휠체어를 탄 한 분이 승강기를 이용해 천천히 올라오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같은 소방서에서 근무했던 후배 강민수 씨였습니다. 5년 전 화재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에 깔려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선배님, 반갑게 인사하는 민수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예전에 건장했던 모습 대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여전히 밝은 표정을 잃지 않은 것이 대견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몇 정거장을 더 가야 한다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물었더니 재활치료도 받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여전히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를 보니 몇몇 승객들이 휠체어를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불편해하는 기색도 보였고요. 그때 한 젊은 아주머니가 일어나더니 민수에게 다가와 혹시 더운가요? 선풍기 바람 방향을 바꿔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아주머니의 자연스러운 배려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민수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한 분위기가 따뜻한 관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내릴 정거장에서 버스 기사님이 정차하시며 조심히 내리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내가 도와드릴까? 라고 하시더니 승강기 버튼을 대신 눌러주셨습니다. 민수가 내린 후 저도 함께 내렸습니다. 선배, 괜찮으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쳐다봐서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민수가 오히려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금세 편해지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관 시절에는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에서의 작은 배려도 누군가에게는 큰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버스나 지하철에서 휠체어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울 일이 없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자리를 양보하거나 문을 열어드리거나 눈맞춤하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려와 존중이야말로 장애를 막고 편견을 없애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김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쳤는데 어느 날 제가 경로당 운동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시고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글자를 써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운동 좋아하세요? 아, 이분이 청각장애가 있으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급히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서 네, 경로당에서 운동해요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김 선생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더라고요. 그 미소를 보니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부터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휴대폰으로 간단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날씨 이야기, 운동 이야기, 가끔은 요즘 뉴스 이야기까지. 김 선생님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휴대폰에 아프세요? 병원 가세요라고 써주시더라고요. 말로는 들리지 않지만 그 마음은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점점 친해지면서 김 선생님에 대해 더 알게 됐습니다.
30년 넘게 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일을 해오셨고 수어도 능숙하게 하시지만 글로 소통하는 것도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김 선생님이 간단한 수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어설프게 따라했지만 김 선생님은 잘하신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수어로 인사하고 복잡한 이야기는 휴대폰으로 나눕니다. 가끔 아파트 화분에 물을 주시는 김 선생님을 보면 손을 흔들며 수고하세요라고 수어로 인사합니다. 그때마다 김 선생님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소방관 시절 화재 현장에서 연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손짓이나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었죠.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김 선생님과의 소통도 어렵지 않게 느껴졌나 봅니다. 이웃들 중에는 김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면 제가 중간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거나 수어 몇 가지를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말이 다가 아니다, 마음이 다리를 놓는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진심은 누구나 통한다고 믿습니다. 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손자 준호가 방학을 맞아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준호는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어서 할머니가 걱정이 많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밖으로 좀 데리고 나가세요라며 부탁하시더라고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예전부터 자주 가던 전통시장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할아버지, 마트가 더 깨끗하고 좋잖아요라며 시큰둥했지만 할아버지가 특별한 곳을 보여줄게라고 하니 따라왔습니다. 전통시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입구 근처의 점자 안내판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뭔지 알아? 물었더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만져보게 하면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손으로 읽는 글자야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신기해하며 손가락으로 점자를 만져보더니 할아버지, 이거 어려워 보여요. 어떻게 읽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침 시각장애인분 한 분이 점자 안내판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준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점자 읽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준호는 와, 진짜 신기해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착한 아이네요. 할아버지가 좋은 걸 가르쳐 주시네요 라고 하시자 준호가 감사합니다라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장애인용 경사로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또 뭐예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계단 대신 사용하는 길이야. 준호가 경사로를 걸어보더니 이거 만들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씩 만들어간 거야. 준호가 우리나라 사람들 착해요 라고 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시장에서 붕어빵도 사 먹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준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하지. 준호가 할아버지도 그래요? 라고 물어서 할아버지도 소방관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일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점자도 있고 휠체어 길도 있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준호야, 내가 커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야. 준호가 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하더라고요. 한국의 정과 흥, 그리고 배려의 문화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런 마음을 손자 세대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할아버지로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함께하는 문화축제에 참가하게 된 것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경로당 김 관장님이 영호 씨, 축제에서 전통 한복 입고 같이 참여해 보실래요? 라고 제안하셨거든요. 처음엔 제가 무슨 문화축제에 라며 망설였지만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소방관 시절에도 지역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요. 축제 당일 한복을 입고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들, 지팡이를 짚은 분들, 시각장애인 분들, 청각장애인 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비장애인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모여 있더라고요. 무대에서는 전통 무용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휠체어를 탄 분이 팔동작으로 아름다운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분은 음악에 맞춰 정확한 발놀림을 보여주시고 청각장애인 분은 리듬을 몸으로 느끼며 우아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와하고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한국 전통 무용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도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함께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분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죠. 중간에 관객 참여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강강술래를 해봅시다. 진행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분들도 지팡이를 짚은 분들도 모두 함께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배려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외국인 참가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화네요. 한국의 포용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작은 희망이 세계가 배우는 큰 대한민국이 되는 것 같다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따뜻한 배려, 전통을 지키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K문화가 아닐까요? 그날 밤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 줄 새삼 느꼈어요. 아내도 당신이 그런 뜻깊은 일에 참여해서 기쁘다며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포용 문화야말로 세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정과 흥, 배려의 마음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조화가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산책이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걸으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놀이터 근처를 지나는데 경로당에서 함께 운동하는 박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운동 안 하세요? 물었더니 무릎이 좀 아파서요라고 하십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함께 가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박할머니가 그럴까요? 하며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병원에 함께 가서 진료를 받고 나니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하시니 박할머니가 다행히 우리 아파트에 좋은 운동 모임이 있어요 라며 경로당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박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씨 덕분에 마음이 든든해요. 혼자였으면 병원 가기도 무서웠을 텐데. 그 말씀을 들으니 소방관 시절 누군가를 도왔을 때의 그 뿌듯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병원도 가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건강할 때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건강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잖아요. 아내가 맞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서 운동할 때 박할머니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라며 인사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무슨 일이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박 할머니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다들 우리도 아플 때 서로 도와주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김 아저씨가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아서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자고 하신 거예요.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로당 운동 모임은 단순한 운동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며칠 안 보이면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함께 가고 가족 행사가 있으면 축하해주고 내가 건강을 지킬 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빛난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것이라는 걸 이웃들과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에서 열리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행사에 참가하는 날입니다. 경로당 운동 모임에서 함께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사장인 근린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휠체어를 타신 분들, 지팡이를 짚으신 분들, 모든 연령과 모든 상황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개회식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는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보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지난 몇 달간 제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안 안전장치를 설치했던 일, 경로당에서 이웃들과 함께 운동했던 일, 버스에서 민수를 만났던 일, 김 선생님과 수어로 소통했던 일, 손자와 전통시장에 갔던 일, 복지관 축제에 참가했던 일, 박 할머니와 병원에 갔던 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 일들이 점점 커져서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희망으로 발전해 온 것이었습니다. 행사 중간에 함께 걷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원 둘레를 모든 참가자가 함께 걷는 시간이었어요. 빠른 사람은 천천히, 느린 사람은 할 수 있는 만큼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옆에서는 휠체어를 타신 분과 그 가족이, 앞에서는 지팡이를 짚으신 할아버지와 손자가, 뒤에서는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보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모두가 함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습. 공원 한 바퀴를 다 돌고 광장에 모였을 때 모든 사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땀을 흘렸지만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고 함께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느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것이라는 걸. 희망도 혼자 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키워가는 것이라는 걸.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과는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큰 화재를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관심과 배려로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도 못지않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킬 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빛난다고. 작은 배려와 관심이 모여서 큰 희망을 만든다고. 오늘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키는 건강, 함께 여는 희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을